자, 이재명 경선 후보라는 말이 가장 정확한 말이더라고요. 이재명 경선 후보. 이재명 경선 후보는 연일 대선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충청권에 러브레터를 보내고 대통령실과 국회 일부를 세종으로 보내겠다고 하고 또 선택적 모병제로 일반 징병 병사와 최첨단 군사기술 부사관 모병을 병행하겠다라는 말도 꺼내놓고 있고 또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을 부여하고 윤 전 대통령을 소급 수사하도록 하겠다고도 하고 또 한편 정치 보복은 없으나 내란 수사는 끝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내비치고 있습니다. 뭐 매일같이 쏟아져 나와서 일반 기자들도 팔로우하기가 벅찰 정도인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질문이 하나하나 끊어서 제가 예. 네. 이재명이가 계속 이 충청의 사이라고 떠들잖아요. 네. 이걸 제가 두 가지만 비판하면 예. 제가 김혜경 봤더니 충청에 산 적이 제가 보기에 없어요. 예. 김혜경 여사의 아버지가 충청에 사는 그때. 근데 그걸 가지고 예. 김혜경 여사가 충청에 산 것도 아닌데 사이라는 거 이것도 이게 좀 과장이고. 그러니까 가령 홍준표 전 시장이 내가 호남의 사위다 한 건 맞는 말이다. 그건 맞죠. 네. 그건 오래 살았으니까 고등학교까지. 아니 부인이 전북 사람이니까. 부안 여성 놓잖아요. 네네네. 김문수나 순천여고 제가 다 후보자들 100억까지 다 조사해봤습니다. 그런데 김혜경이 초등학교부터 서울 아니 산 적이 없다니까. 아버지가 사는 거지. 네. 아니 산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왜 그때 사입니까? 요거 하나 비판하고 또 중요한 비판이 있어. 네. 윤석열 대통령은 충청의 아들이 맞죠. 네. 아버지가 그 오래 살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사이가 아들이면 처남이잖아. 네. 이걸 치느냐 죽이느냐. 아니 충청의 사이가 충청의 아들을 치면 이거 폐륜 아닙니까? 윤석열은 충청의 아들이에요. 자기 충청의 사이라며. 네. 사이하고 천함을 치는 거네. 그렇죠. 폐륜. 네. 제가 보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여튼 김혜경에서 초등학교부터 검증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은 넘어가 보죠. 선택적 모병제. 아니 대통령실과 국회 일부를 세종시로 보내겠다는 거. 야, 이거는 이제 그 헌법 안 고치고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관습 헌법도 헌법이죠. 법률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쪼개서 신용을 좀 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회의 분원, 그렇죠. 대통령 집무실도 여기에 서울에 있고 그중에 또 일부를 세종시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헌재를 압박해서 판례를 바꾸거나 아, 그렇게. 헌재를 압박하면 판례를 바꿀 수가 있어요. 헌재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최악의 경우는 개헌해가지고 예. 성문헌법이 두면 예. 그럼 이게 관습헌법보다 성문법이 우선하잖아. 네. 따라서 이제 그 방법은 헌재를 압박해서 판례 바꾸는 거. 판례 바꾸는 거. 그다음에 헌법을 바꿔 성문헌법을 두면 불문헌법, 관습헌법보다 우선하잖아. 개헌하는 것. 예, 요건데 예. 요게 아마 이게 그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그 재미 좀 봤다 그랬잖아 수도 이전. 네. 이재명이도 이제 충청표 재미 좀 보려고 했는데 똑같은 거 또 하면요 재미 못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방식 노무현 때는 처음 했기 때문에 재미를 봤죠. 이번에는 아마 제가 보기에 오히려 수도권에서 또 반발이 나오잖아요. 충청권 유권자들이 두 번은 안 속는다. 그렇죠. 그럴 수 있고 헌법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예. 그다음에 수도권에서도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요즘 수도권 역차별론도 있잖아요. 인구는 수도권이 많거든요. 호남 유권자들이 들으시면 은근히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재미를 노무현 때는 한번 봤지만 네. 이번에는 이게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래 보여요. 선택적 모병제 뭐 정확한 내용은 알 도리가 없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일반 병사는 강제 징집으로 뽑고 그러나 부사관은 장기 근무잖아요. 글로 갈 사람들은 이제 글로 가게 하겠다. 이거 같아요. 돈이 꽤 들어갈 텐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번에 윤 대통령이 아쉽게도 계엄 실패한 게요. 네. 군대를 안 갔다 온 거예요. 왜냐하면 전두환 대통령은 이게 군대 사정 알잖아. 네. 윤 대통령도 그건 아쉬운 점이 있어요. 군인이 무조건 복종하는 게 아니잖아. 네. 계엄이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이재명이도 이게 군대 안 갔을걸요. 안 갔다 왔죠. 손영공은 뭐 팔이 어쩌고 네, 저쩌고 그래서 안 갔다 왔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게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이런 거 함부로 공략하면 안 됩니다. 네.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에 뭐 김병주 똥별 4개 가진 그건 누가 있습니까? 전문성이. 이건 뭐 논평할 가치도 없다 봐요.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을 부여하는 이제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이게 또 소급하겠다는 거예요. 예. 소급한다는 건 이게 법률 불소급 예. 도저히 말이 안 되고 아마 이제 그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제 그 검찰을 없애고 네. 왜 공수처를 새로운 게 내 사냥개로 쓰겠다. 네. 내 정치 보복 네. 사냥개로 검찰은 없애고 공수를 쓰면요 좋은 점이 있어요. 검찰은요
꼭 이 나쁜 습성이 엘리트시 너무 강해. 네. 그래서 이제 그 살아있는 권력한테는 애완견이야. 네. 죽은 권력은 막 물어뜯어. 네. 검찰의 속성이잖아. 근데 공천은 전부 이게 민변 공천이거든. 네. 민변 사람들 어린애 있어. 일관성이 있다고. 끝까지 이재명이야. 왜? 이념이 좌파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냥개 중에 검찰을 쓸까 공천 쓸까 고민하다가 개혁하면서 이게 공천을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대폭 강화해서 새로운 사냥개를 한번 이용하자. 이 사람들은 배신 안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정치 보복은 없다.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를 자기한테 해코지를 한 사람을 한 번도 보복을 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란 수사는 끝까지 하겠다 이랬어요. 어떻게 보면 앞뒤가 좀 충돌하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문재인 이건 이제 그 우리 보수 계멸한 프레임 뭡니까? 적폐 청산. 청산, 예. 그다음에 이재명은 내란 청산. 예, 내란 청산. 근데요. 문재인의 적폐 청산은 예. 이재명의 내란 청산에 비하면 조족지혈 세 발의 피밖에. 그때 900명 조사가 200명 기소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요. 10,000명을 뭐 시체를 운반한다고 10,000명 계엄 이야기했잖아. 그거는 괴담이고 오히려 저는 그때보다 한 10배 이상 최소한 이게 10,000명 이상의 정치 보복이 될 가능성이 있고 적폐보다 내란이 훨씬 무서운 말이긴 해요. 그때는 900명인데 공직자. 예. 근데 이번에 이재명의 정치 보복은요. 네. 어디까지 가느냐. 예. 국무위원 네. 그다음에 추경호 국회의원 예. 그다음에 일반 국민까지 갑니다. 우리 위원님이나 저도 이재명의 사정권 정치보복 범인에 들어있을 겁니다. 하다 비판해서 이제 일반 국민까지 무자비한 정치보복이 이루어지는. 카카오톡에 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럼요. 지금 민주파출소에 저 고발 많이 당했고 실제 고발도 많이 당했습니다. 예. 그런데 무자비한 정치보복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자기는 뭐 평생 정치보복 해본 적이 없다는데 네. 그러면 이게 그분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한 7, 8명이 있고요. 실제 뭐 유동규 씨부터 네. 여러 데 그 옛날에 변호사비 이병철 씨, 전영수 비서실장, 김문기, 유한기, 그다음에 배소연에 그 같이 근무하던 카드 수사받던 김현욱 씨 전부 이게 보면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방금 말씀 중에 이병철이라는 분은요 삼성그룹의 그분 아니고요. 변호사비 예, 동명이인데 다른 분 얘기입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제 말은 그분 때문에 이재명 때문에 죽은 사람이 지금 7, 8명이 넘고 네, 네. 그러고 그러면 박용진을 공천 안 주고 임종석이 안 주고 비명 행사식 있잖아. 네. 이게 정치 보복 아닌 뭐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그 논리 모순이죠. 자 그렇다면은 자 이재명 지금 경선 후보이긴 하지만 그 뭐 이재명 본인도 그렇고 민주당 쪽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 쪽 또는 뭐 중도층 그 누구도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의 마지막 대선 후보가 될 것이라는 걸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대명 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혀 변수가 없습니까? 없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일한 게 뭐 사법 리스크잖아요. 네, 이게 그 현실적으로 대법원 3부에 가 있는데 네, 엄상필 옛날 조국 입구사 엄상필 대법관이 주심인데 네, 전월합의체로 빨리 해보여가지고 파기 자판하면 네, 가능을 할 수는 있는데 네. 그게 안 되면요. 부에서 이제 만장일치제거든요. 네, 그게 이흥구 대법관이 있어요. 예, 국가보안법 전과에 있는 유일한 대법관. 아, 조국 사건에 있어. 만장일치가 안 된다고 봐요. 예, 그럼 전화배치에 가고 하다 보면 네, 저는 3개월 이상이 갈 수가 있다. 따라서 이게 사법 리스크로 못 날리면 어차피 이게 그 이재명을 막을 후보가 되는 걸 막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6월 3일 이전에 대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렇다고. 그리고 이게 그 의대명이라는 게 아까 좀 전에 정확하게 말씀하시던데 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이다. 아. 이게 의대명이야. 예. 대통령은 이재명이가 아닙니다. 이거는 본선에서는 몰라요. 네. 저는 이번에도 이게 0.73 예. 피 터지는 싸움입니다. 전면전하면 0.73. 그래서 이게 그 의대명이라는 거는 대통령 후보는 민주당에서 이재명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갤럽 보면은요 이재명 지지율은 38%인데 국민의힘 쪽 이 보수 진영에 가장 앞서 있다는 분들의 지지율은 7%입니다. 정확하게 5배, 5.5배쯤 됩니다. 5.5배. 그러니까 5곱절 앞서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에 있는 표들을 다 모으면 뭐 절반 이상 되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이제 그렇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지금 서 변호사께서는 결국은 피 터지는 박빙 승부까지 간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박빙 승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범보수 진영 국민의힘까지 포함해서 후보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제가 강조하신 마지막. 네. 첫째는요. 일단 이제 우리 자유우파 보수 국민이 네. 희망을 가지야 됩니다. 희망. 야 이게 진짜 우리가 패배한다. 이재명한테 큰일 났다. 개딸 전체주의 된다. 이민 가야 되겠다. 왜 이민을 가요? 싸워야지. 항상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 정권 재창출. 예. 보수 정권 두려운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야. 옛날에 루즈벨트 대통령인가요? 네, 네. 두려운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예. 우리 대공황 때도 그랬잖아요. 예. 저는 이게 두려움을 버리고 이길 수 있다. 잡을 수 있다. 예. 희망을 가지게 되고요. 예. 두 번째가 실제는 중요한 게 통합입니다. 아. 우리 옛날에 처칠이 예. 히틀러 잡으려고 이게 스탈린하고 손잡을 때 히틀러만 이길 수 있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는다. 하. 이재명만 잡을 수 있다면 악마하고도 손을 잡는데 예. 뭐 누구를 못 잡아요. 이낙연부터 다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그 반 이재명 세력이 중요한 거는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통합. 근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예. 마지막 후보가 결정된 다음에 그 직전까지 같이 경합을 했던 다른 후보들이 나 몰라라 하고 집에 가버리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 안철수가 왜 그랬지? 안철수가 이번에 안철수 집에 가면 안 돼요. 네. 뭐 또 미국 가면 안 되고 예. 본인이 저더라도요 끝까지 남아서 예. 해야 되고 유승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는 이쪽에 또 황교안 또 정관 목사 당까지 네. 모든 게 그 서로 차이가 있잖아요. 정광 목사가 됐건 선윤범 목사가 됐건 예. 근데 그 차이가 예. 이재명과 우리 차이만큼 크진 않거든. 네. 그렇잖아요. 예. 이재명과 우리는 아예 안 맞지만 네. 그거는 사소한 차이잖아요. 네. 우리 뭐 구동존이 뭐 이런 용어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구동존이 네. 이것처럼 사소한 차이를 극복하고 어떻게든 이게 이재명이라는 이런 자각이 대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입법, 사법, 행정이 완전히 삼권 일체가 되거든요. 암흑기가 된다고. 나라 바로 이게 산산조각 결단 나거든요. 따라서 저는 사소한 차이가 있더라도 통합. 이게 실제적인 방식은 통합. 그다음에 그- 희망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인데 그 실질적으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후보가 된 분이 같이 경합을 했던 분들에게 섀도우 캐비넷 비슷하게 역할을 미리미리 당신은 국무총리 맡으세요. 당신은 통일부 장관 맡으세요. 당신은 국방장관 맡으세요. 기재부 장관 맡으세요. 유승민 기재부 장관 맡으세요. 가령 예를 들면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와, 저하고 이게 똑같은 이야기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벌써 방송에 몇 번 제안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모든 장관까지 다 못하더라도 중요 장관이 있잖아. 네. 이번에는 이게 그 단체 게임으로 가야 돼. 단체 네, 게임. 네. 따라서 이제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네. 누구를 이게 그 책임 총리로 네. 그 임기를 원칙 같이 하는 이런 이제 예를 들어 김문수가 됐다. 예. 그럼 나경원 예. 당신이 총리에서 한번 해보시죠. 네. 이런 식으로 미리. 예, 미리. 섀도우 캐비넷 만들듯이 그렇죠. 막연하게 통합 그러면은 누가 그거 정말 자기를 다 던져서 통합하는데 그 전국을 누비면서 같이 다니기가 좀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제 말은 그 한동훈이라도 네. 껴안으려면 예. 아이 한동훈 법무부장 구관이 명관이야. 네. 당신 법무부장은 원인하시오. 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예를 들면 법무장관 부총리로 해서 뭐 그러든지 뭐 총장을 하면 별 하든지.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이번에 그 섀도우 캐비넷이 그 몇 개 중요 부처는요. 미리 왜 이번에 인수위가 없잖아요. 인수위가 없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명분도 있네요. 그럼요. 명분도 있어. 미리 지명해놔야 바로 네.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정광석과처럼 이게 일할 게 너무 많잖아요. 네. 임기도 짧고 네. 이러면 이게 저는 뭐 충분히 그 예비 내각 정도 안철수 의원 과기부 장관 그럼 얼마나 잘하실 좋죠. 거예요?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잘하죠 안철수도. 네. 다 이게 본인이 어울리는 자리 가면 잘해. 네. 대통령 감은 아니야 안철수가. 그런데 과기부 장관 하면 이재명보다 AI 뭐 100조 투자 저저고 안철수가 최고죠. 네, 아무튼 저희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이제 그 제 주위에도 절망에 빠져 있는 분이 많은데요. 네. 방송도 안 보고 유튜브도 안 보고 많은데 예. 이런 때일수록 더 저희가 뭉치면서 희망 가지고 더 방송 많이 봐야 되고 네. 그냥 김광일 2시에 무조건 이렇게 받아라 이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은 보수 진영의 천재 논객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 나중에 저 가수 김국 대표하고 우리 저 잡술 텐데로 해서 술 한잔 하면서 그때 진짜 속 있는 얘기 한번 해요. 지금도 진짜 속이네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